최근 전국적으로 묻지마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저희 SK브로드밴드 대구 방송이 대구 지역의 주민 안전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공공 배달 플랫폼인 대구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줬다며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달성군민 10명 가운데 4명은 달성군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긴 명물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남구청과 영남 이공대가 이 골목을 살리기 위한 상생축제를 열었습니다. 모처럼 활기가 넘친 현장을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80년대 가난한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값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해 현재 약 40개 곱창 막창집들이 집적돼 명물거리를 이룬 안지랑 곱창골목. 문화부와 농림부로부터 전국 5대 테마거리, 한국관광백선, 대한민국 최고 외식거리에 선정되며 전국적 명성을 얻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조용했던 골목이 모처럼 시끌벅적 활기가 넘칩니다. 남구청과 영남이공대학교, 안지랑 곱창골목 상가번영회가 의기투합해 주민과 청년을 위한 상생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운의 경품을 받기 위해 룰렛을 돌리고 만들기 체험을 하거나 친구들과 인생 네컷 스티커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도 만듭니다. 곱창, 막창을 먹으며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친구들, 교수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상인분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상생하면은 주변 상권들도 살고 상권들 살면 살수록 저희도 이제 놀 곳도 많아지고 음식 먹을 것도 많아지니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 상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상가에 좀 기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고요. 영남이공대 댄스 동아리와 모델 케인업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열린 패션쇼와 댄스 공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골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 3,000명 정도가 방문해 주셨어요. 골목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많이 힘을 내고 있고. 남구와 영남이공대 상인회는 이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학생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골목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골목 상권과 문화행사 등을 연계하고 또 이벤트적인 요소 등을 추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청년의 힘으로 안지랑 곱창 골목의 전국적인 명성을 되찾기 위한 날갯짓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었는데요. 대구도 더 이상 묻지마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대구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등산로를 살펴보니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았습니다. 먼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장기공원의 한 등산로입니다. 이 등산로는 주택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없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상리동의 한 와룡산 등산로 입구 어디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없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50m 정도만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곳에도 CCTV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체육시설이 조성된 공원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매당 1동 공원에도 이거 CCTV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여기도 산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 이상하다. 학생들은 많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도 물론 많이 오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와룡산을 오르는 다른 등산로 입구도 가봤습니다. 이곳은 와룡산을 오가는 또 다른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면 진달래 군락지가 나오는데 이곳 어디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CCTV가 없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요새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만 등산로 자체가 지금 서구도 지금 안전 사각지에 놓여 있고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사고 발생하기 전에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거 확충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범죄가 발생했던 서울 신림동과 비슷한 산지형 공원은 대구에 약 40여 곳 있는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등산로에 범죄 예방 시설을 하루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서울 관악산 성폭행 살인 사건과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CCTV를 늘리거나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의 방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산로 CCTV는 달성군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슬산 일대를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산 성폭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달성군은 등산로 주변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등산로 이용객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스피커와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장소 선정 절차를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내년에도 다목적 CCTV 설치, 주민 참여 예산을 활용해 CCTV 설치, 노후 CCTV 교체 사업 등 안전 달성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사전 범죄 예방과 재재난 대처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가에는 안심 귀갓길이 속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7월 어두운 골목길 등 7개 구간에 태양광 LED 바닥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곳곳에 112 신고 표지판 등을 부착했고 경찰은 이곳 일대를 집중 순찰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만 이런 안심 귀갓길이 10군데가 넘습니다. 달서경찰서는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27%가 넘는 월성 이동 주택가를 이른바 은하수길이라는 안심 귀갓길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 여고생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태양광 LED 안내판 17개를 집중적으로 부착했습니다. 이곳이 안심 귀갓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 11개를 부착했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벨도 군데군데 설치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이제 길가에 가실 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니셨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자체나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다닐 때 늘 주변을 살피고 특히 밤에는 방범시설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은 밝은 곳을 이용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강화돼야겠는데요. 시민 안전 위협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속 보도에 이어 취재 기자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성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우 기자, 각종 흉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BTV 대구방송 취재팀이 연속 보도를 했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 범죄, 강력 범죄들이 대구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강력하게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력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요즘은 호신용품을 구입하거나 이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 예측하기 힘든 범죄 앞에서 이렇게 자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게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형 참사를 비롯해서 최근의 흉악 범죄까지 국가가 대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 네. 그리고 정부와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신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호신술을 배우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경호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회적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네. 또 잘못 대응했을 경우에는 범죄자를 자극할 수도 있어서 더 큰 위협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적절한 법과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서울 관악구 구의원이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구에서는 이 귀갓길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범죄 예방 효과는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 모두에게 방범 효과가 있다고 했고 네.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이 다니는 장소를 범죄 예방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참고로 대구경찰청 관내 여성 안심 귀갓길 설치 현황을 보면 모두 12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와 달성경찰서가 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성서경찰서 15곳, 동부서 12곳, 중부, 달서, 강북서가 각 11곳, 북부, 남부, 수성서가 각 10곳입니다. 네. 이곳에 CCTV는 총 500개, 보안 등 2,020개, 위치 안내판 644개, 비상벨은 3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여성 안심 귀갓길이 여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모두에게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대구시에서도 또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도시공원과 하천, 산책로 환경을 개선하고 네. 특히 CCTV를 확충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올 연말까지 산책로, 진출입로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CCTV 600여 대를 새로 설치하고 네. 낡은 노후 CCTV를 93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신천둔치에 내년까지 가로등 900주와 CCTV 22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는 대구 시내 도시공원 609곳에 CCTV 11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도시공원 등에 대한 순찰 등 범죄 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요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혼자 돌아다니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공공배달 플랫폼인 대구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줬다며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대구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예산 낭비, 그리고 절차 위반 등의 의혹이 있어 직권남용과 배임죄로 홍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대구로 운용사에게 3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년 만에 기존 계약금 이상을 지급했고 대구로페이는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총 집행 금액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낮은 사업 101가지가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 정책 사업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 사업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총 565개 사업 가운데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101가지 사업 중에 25개 사업은 폐지되고 나머지 76개 사업은 운영 절차와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군민 10명 가운데 4명은 달성군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달성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군민의 42.4%는 교육 분야를, 18.9%는 문화와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달성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 본예산 편성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군민 998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서울 소식입니다. 묻지마 사건 이후 서울에서는 자치구마다 주민 안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동네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내년 1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주민투표를 끝내고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남동구가 15일부터 열리는 소래포구 축제를 앞두고 어시장 계량기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과 종합 어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계량기 전체입니다. 세종 소식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 펫의 1호 기부자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여우리가 가입했습니다. 여우리는 동촌중학교 허경호 교사의 안내견으로 모여지는 성금은 저소득 가정의 반려동물 사료와 병원비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대구 서구의회가 오는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서구의회는 2차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9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다사읍 보건지소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경기 규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